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이지성 작가님의 5년 만의 신작 에이트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책이죠. 받자마자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던 그런 책입니다. 표지도 너무 좋고요. 내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는 왜 강의를 폐지했을까? 골드만삭스는 왜 598명을 해고했을까? 구글과 나사가 싱귤레리티 대학교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 던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가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지성 작가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정말 많은 자료를 보시고 그리고 이 책을 쓰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은 기업, 학교, 교육, 그리고 이제 아이가 2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많이 이렇게 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읽으면 좋고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책이 아닐까. 실제 이지성 작가님이 이런 분야의 교육을 이미 교육청이라든가 각종 시도교육청 그 부모교육 강사로서도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보다가 미래 인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대요. 이분이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런 종류의 강의가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그런 배경도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인인가요? 저는 잘 이런 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맞네요. 5명의 아이들을요 자퇴를 시켰대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사립학교 에드 아스트라에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자기가 세운 사립학교에 그 학교에는요 31명의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최고 리더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 오너들이 명문대학교 다니다가 그냥 그만둔 일화는 다들 아시죠?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새로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 기득권층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교육들이 이제 크게 쓸모있지 않다는 것을. 빌 게이츠가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창업한 구글,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애플, 마크 저커버그가 창업한 페이스북의 공통점은 유망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들과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페이스북을 보거나 이제 구글, 유튜브를 볼 때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광고가 막 자동으로 뜨고 이상하게 내가 좋아할 만한 그 영상이 자동으로 막 뜨죠. 내가 계속 그걸 보게끔 만들고 소비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이미 잘 알 수 있죠. 뭔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나의 마음을 읽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라이브 방송하다가 저 오늘은 머리가 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표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통약 드세요. 머리가 아파서 어떡해요 라고 걱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날 이후로 자꾸 제가 보는 유튜브 광고에 개보린 광고가 그렇게 많이 뜨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제가 두통약을 검색해 본 적이 없어요. 개보린을 검색해 본 적도 없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가끔 개보린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되게 놀랍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우리 대화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섬뜩한 사실은 늦어도 10년 뒤부터 인공지능이 인류를 초월한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은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류를 초월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지식, 정보, 기술 우위에 있는 무엇, 즉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지닌 사람은 역사상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인공지능 켄쇼라는 AI가요. 모건 스탠리가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 15명이 한 달 가까이 매달려야 하는 일을 단 5분 만에 처리했대요. 이게 바로 2013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했대요. 2014년도에. 이때부터 월스트리트, 미국의 최고의 금융, 경제, 그 월가라고 부르는 곳이죠. 거기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배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 월스트리트 얘기 아니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때 스마트폰을 보는가? 사람에게 묻는가? 모르는 곳을 운전할 때 어떤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보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묻는가? 자, 우리가 뭘 더 신뢰해요? 지금 우리 길 찾을 때도 야, 스마트폰 그냥 시킨 대로 가라고 합니다. 자, 이미 우리는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을 더 믿고 있다는 거죠. 가천대학교 기일병원은요, 2016년도에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의사를 도입을 했어요. 자, 그해 말 암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만일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서로 다른 처방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100명 모두 인공지능 의사의 처방을 따르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배경에는 이 왓슨이 미국에 이제 있을 때 그 미국 암센터에서 그 인간이 실수한 어떤 데이터 300개 정도의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더 많은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인공지능을 더 신뢰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법률회사 렉수는요, CEO 데니얼 빈스베르게는 이렇게 말했대요. 인간 변호사가 300건을 처리하는 동안 인공지능 변호사는 60만 건을 처리한다. 덕분에 우리 로펌은 인건비를 80%나 줄일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간 변호사를 뽑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무장, 사실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기계가 일을 잘한다면 기계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공지능 교사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인공지능 교사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자기도 모르게 편애하는 일도 없고 차별하는 일도 없으며 인상을 쓰는 일도 화를 내는 일도 소리를 지르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언제나 온화하고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다정하고 자상하고 섬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폐증의 치료에도 인공지능 교사가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알려줬는데 아이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또 설명해요. 우리 보통 화가 나죠. 자꾸 못 알아듣고 이러면. 근데 인공지능 교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더 좋고 비교도 안 하고 편애하지도 않고 공부 잘하는 애면 예뻐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폐증이 더 빠르게 치료된 경험이 있대요. 왜냐면 인내심 있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이야기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당신이 10년 안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능력, 즉 공감 능력과 창조력,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능력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지성 작가님께서 책을 많이 보고 이런 쪽으로 사색을 하다 깨달은 게 있대요. 1계급, 만약 계급이 존재한다면 인공지성의 플랫폼 소유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기업 창업자들일 것이다. 만일 내가 이 사람들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과 원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그 원천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면 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아닐까? 나는 당장 서점과 도서관을 향했다. 이렇게 그들의 지성을 내가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들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원천이 어디 있을까? 책에서 많이 찾으신 거죠. 자, 그래서 그 세계적인 천재들, 창의적인 사람들, 성공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흡수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책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리뷰를 해야 되니까 아주 짧게밖에 할 수 없는 점이 아쉬운데요. 자, 일단 제가 따라하고 싶은 거를 막 밑줄 그어봤어요. 자, 당신이 닮고 싶은 천재를 한 명 정하래요. 그 천재의 초상화를 구해서 침실에 걸어두라. 매일 마음속으로 그와 대화하라.
그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어라. 그가 자신의 창조적 영감을 키우기 위해서 읽었던 책들도 찾아 읽어라.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과 그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장소들도 찾아가 보라. 매일 또는 며칠마다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느끼고 천재처럼 행동해보라.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IT 천재가 되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천재들, 위대한 사람들을 한 명을 정해놓고 그분들이 읽은 책도 찾아 읽고 하는 거죠. 제가 실제로 이제 계속 하는 방법인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추천한 책은 저는 무조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중요한 것.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길 권한다. 학교, 직장, 사회의 리듬이 아닌 당신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 생각하고 꿈꾸고 움직이는 시간을 갖길 권한다. 그런 시간들이 축적되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이 기계가 아니고 인간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인공지능을 이기는 순간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되게 좋은 얘기죠. 우리는 내면을 볼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죠? 실리콘밸리 천재들은요,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글로 쓰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방금 한 말과 비슷하죠. 내면을 봐라. 내가 누군가. 두 번째,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철학적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 왜 살아야 되는가? 같은 얘기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자, 이거를 확장시켜보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대요. 첫 번째,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두 번째, 내가 속한 조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세 번째, 인류 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조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인류 사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크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미국은요, 대공황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책이 하나 있대요.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트랙터 경작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주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와닿지 않는 분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마을에 은행이 이제 대리인을 보내서 앞으로는 기계로 농사를 지으니까 소작농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동안은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들은 남의 논에 가서 일해주고 그걸로 먹고 살고 이랬잖아요. 이제 은행이 트랙터를 한 대 보내서 그 동네를 다 농사를 짓게 하는 거죠. 자, 이 트랙터가 소작농 100명이 하는 일을 해낸다. 한마디로 마을 사람들은 새롭게 발명된 기계의 한 대 때문에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근데 그 트랙터 운전수가 같은 마을 사람이었대요. 사람들이 막 따졌대요.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어졌잖아. 너만 없으면 우리가 100명이 먹고 사는데 네가 트랙터를 몰고 다녀서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 우린 이 마을을 떠나야 돼. 너 때문이야. 네가 나빠라고 얘기했대. 근데 그 트랙터 운전자도 나도 처자식이 있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라고 했대요. 너 때문에 네가 버는 돈 때문에 우리가 다 굶잖아. 100명이. 우리가 마을을 떠나야 되잖아 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어요. 다른 동네로 갔어요. 그 동네로 가도 마찬가지죠. 그 동네는 트랙터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과거에 우루과이 라운드 막 이런 거 농산물 수입하고 그랬을 때 농민들이 막 했었죠. 이런 커다란 추세를 읽지 못하면은 새로운 문물에 들어오는 거를 막 방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는요, 나를 보지 말고 너를 보고 우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교육과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대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그대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본의 국제 바칼로레아 교사 양성 과정을 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필수 이수 과목에 철학, 예술, 논문이 있대요. 논문 안에도 쓰기, 발표, 평가, 지도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어서 봉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국내외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봉사. 그래서 그렇게 낮은 곳에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하고 숭고한 것이다. 자, 봉사를 하려고 하면 공감 능력과 창의성이 중요하다. 선한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에서도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인성교육 이런 게 앞으로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책을 제가 리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최대한 그래도 재미있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리뷰를 해보았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책,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 이지성 작가님의 에이트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10권을 서평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여기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